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잭슨홀 연설과 동시에 우리 시장은 상방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죠. 잠깐 주춤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되는지 오늘의 코인에서 꼭 확인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급등 시세를 내뿜으면서 금요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8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1.52%, 나스닥 지수도 1.8%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제대로 뽐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잭슨홀 연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건데요. 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의 발언에 9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이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중에서 충분히 매파적인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로 지속될 것인가,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된 얘기부터 그 안에서의 XRP의 움직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밤의 랠리에서 이 이더리움이 우리 시장의 중심에 서 있구나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과 동시에 이더리움은 7% 넘게 급등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잠깐 숨고르기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사상 처음으로 4,9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세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넷플릭스를 제치게도 됐습니다. 글로벌 시총 순위로는 22위를 기록한 건데요. 현 시점에도 이더리움의 가격이 조만간 5,000달러를 돌파해낼 것이다 라는 전망들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며 고래며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트코인의 고래마저도 투자처를 이더리움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왔었죠. 암호화폐 시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있는 이더리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5,000달러 그 위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낼 수 있을지 이더리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잭슨홀 서프라이즈로 XRP의 가격도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3달러를 단숨에 돌파해내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대 자산에 XRP까지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가상자산 기준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 세 번째가 XRP가 됐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리플과 이 SEC의 항소를 소송 기각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모멘텀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들 XRP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XRP가 시장의 시선을 다시 한 몸에 받는 그 날이 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한 코인들이 조금은 숨을 고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 넘게 다시 빠지면서 11만 3천 달러대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잭슨홀 연설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급등세가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더리움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는 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숨을 고르더라도 조금은 얕은 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0.63% 내리면서 현재는 4,75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을 고르고 발판을 딛고 다시 5,000달러를 향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도 1% 넘게 빠지면서 3.01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3달러 잘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솔라나도 0.09%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에이다는 1% 넘게 빠지고 있고 도지코인도 3% 가깝게 다시 한번 내림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격한 급등세가 나타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숨고르기 할 만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는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을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의 표용호 이사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8월 22일 밤이죠. 시장이 주목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짓누르고 있던 높은 금리 기조에 대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의례적이었죠. 이건 이제 단순하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엄청난 파급력 효과를 보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유동성에서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달러의 방향이라든가 관세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코인 시장을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잭슨홀 연설이 열리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시청하신 분들 있으실까 싶습니다. 그때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위로 향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왜 그렇게 잭슨홀 연설에 주목을 하는지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 방송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거시적인 이슈들과 관련해서 내가 계속해서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예.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발언에 대한 어떤 그 코인 시장에 주는 의미라든가 트럼프에 대한 이제 관세 압박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합쳐져 있어서 네.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환율과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실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저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주실 때 공영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나오거나 하면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방향이 정해졌죠.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나왔다.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고용 지표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때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잭슨홀 연설에서는 무언가를 시사는 하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셈이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고용 시장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해서 돈을 버냐 못 버냐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이죠. 예, 8월 22일 날 밤 11시에 이제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불안하고 이제 파월이 인정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또 트럼프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고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파월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입니다. 고용 시장의 위축입니다. 예, 고용 시장이 위축이 된다는 거는
일자리가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사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실적으로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라든가 미치는 영향, 미국 국채 이자 부담 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9월 혹은 연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거의 다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그게 빠르면 7, 8월이고 보통 9월 아니면 두 번째는 11월이나 12월 연속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시장이 또 한번 계속적으로 요동을 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면 또 코인 시장에 우리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또 파악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장이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눈치껏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금리 인하에 왜 코인 시장이 열광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시장과 관련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게 된다는 게 유동성을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는 곧 유동성이라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공급 확대를 의미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위험 자산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들은 다 알고 있죠. M2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짚어보지 않았을까요? 예, 광의 통화라고 합니다. 예, 광의 통화라고 뭐냐 그러면 즉시 결제 가능한 즉 돈 사용 가능한 유동성 예, 그리고 단기성 금융 상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자산이기도 하죠. 예, 보셨죠 한번 그렇죠. 밤에 소위 말하는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봤죠.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죠? 로켓을 발사하는 줄 알았어요. 예, 좀 놀랐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하는 중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새벽 뉴스 발표 이후 코인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 더 빨리 반응을 했어요. 맞아요. 예, 과거 사례를 보면 M2가 정점 이후에 2~3개월 뒤 비트코인이 최고가 형성을 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조금 보시겠지만은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본격화가 된다 그러면 코인 시장은 슈퍼 사이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 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 올라갔다가 올 때 약간 또 하락한 부분이 보이죠. 자, 장기적으로는 코인이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또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으로 코인들이 자꾸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즉 투자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 모든 게 뭐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뭘로 진행이 됐을까요? 관세 전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관세에서부터 비롯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에 뭔가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서 관세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여태까지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봤을 때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통화 정책을 우리가 마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왔던 건데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스탠스가 달라진 모습을 나타냈죠.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단기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조금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선 듯한 느낌은 들어요. 예. 하지만 영향력 우리가 어떻게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관세 전쟁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확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여태까지 해온 거는 그럼 뭘까요? 자, 이제는 정해진 거고요. 예, 정해진 거고 그 여파는 폭탄이 한번 빵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가 있습니까? 후폭풍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아직 그 물가가 경제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장 우리 이제 서민들이죠. 네. 밀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가 뭐냐면 마트 경제입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인 소비잖아요. 예. 미국에서 가장 큰 마트가 월마트죠, 그렇죠? 그쵸. 월마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아직 우리는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를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기업 측면에서 조금 떠안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후폭풍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그러면 차후에 물가 상승, 교육도나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로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부분을 파월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불확실성은 정통 금융시장이죠. 주식, 채권.
예, 이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런데 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쪽으로 나오겠죠. 자, 관세 정쟁이 격화가 된다 그러면 달러 강세와 함께 금, 비트코인 자산이 실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달러가 해지 수단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코인도 같이 사용이 될 거고요. 네. 자, 투자자들이 원자재와 함께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오고 있죠. 네. 예. 기관 자금이 또 분산 투자가 가속화 될 거예요. 예. 그리고 401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401이요? 예. 그 퇴직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네. 기관들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일부러 코인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정화 작업이 되고 있어요. 즉 관세 전쟁은 오히려 코인 시장을 제도화시키고 있고요. 네. 자금 유입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예. 뭔가 관세 전쟁하면 코인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서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 자체에는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다각도에서 살피시면서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기도 합니다. 환율까지도 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관세, 금리 인하 이와 관련해서 항상 따라붙는 키워드가 또 환율이에요. 환율은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세 전쟁과 금리 인하 두 가지는 동시에 환율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알 건데 앞으로 전쟁은 환율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 전쟁은 신흥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이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상충하는데요. 예, 달러 강세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즉 환율이 출렁이면서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또 이렇게 돼버리면 환율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국 통화를 계속적으로 낮춰야 돼요. 환율 전쟁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어지러울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 그러면서 자. 연하 약세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방어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습니까? 좀 힘이 별로 없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유동성이 발생되는 종목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 가요. 아무래도 조금 급격한 시세 변동에 그죠. 베팅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 시장이 죽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트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오히려 모아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돼버리다 보면 자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10만 달러 지지선 테스트가 올 수도 있어요. 10만 달러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걸까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달러가 깨지면 네. 그때는 소위 말하는 땡큐입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눈먼 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 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대기자금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즉 이 구간은 기회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런 기회 구간을 우리는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줍줍이란 말이 있죠. 그죠? 맞아요. 예, 그렇게 주셔야 되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창자 비탈릭이죠. 단순 전략으로 돌아섰죠. 네. 선언 이후에 이더리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상승이 높죠. 그렇죠? 네. 예, 발란티어 등 글로벌 자금이 실적으로 이더리움을 또 매집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시장의 주인공이 이더리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메이저 코인이죠. 비트나 이더에 대한 부분은 대해서 변동성이 실적으로 더 클 거예요. 알트코인은 실적으로 변동성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조금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 아까도 연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허용이 될 거고 실적으로 바닥이 탄탄하게 시장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자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폭락보다는 조정보다는 기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금리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관세, 환율까지 짚어봤는데요. 결국에는 관세와 관련해서도 또 금리와 관련해서도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이런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약화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의 이 입지는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조정을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10만 달러까지 리테스트 하다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이걸 매수의 기회로 꼭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거시적인 이슈들 다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시장과 관련된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정보방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지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 시나리오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 중기, 장기 대응이 있죠. 네. 자, 단기 대응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중심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고 싶고 10만 달러 이하로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담으세요. 계속 담으시면 되는 거고요. 중기적인 전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이더리움이라든가 네. 인프라형 코인이죠. 데이터 결제 AI에 대한 연계된 코인들 네. 이런 코인들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접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대응, 아까도 말씀드린 연기금의 자금 유입이 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금 비축 논의에 대한 제도화가 확산이 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아까 큰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이죠. 메이저 코인들, 기축 자산화 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을 하세요. 장기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 중기, 단기, 장기라고 했을 때 네.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뭘까요? 결국에는 그냥 메이저 코인들을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예. 가져가자. 눈치 싸움. 이 눈치가 조금 딸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눈치가 해야 없는 될까요? 사람들은 장기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랄까 중기 대응 그리고 눈치가 아주 빠르다 네. 하신 분들은 단기 대응 하시면 됩니다. 나 스스로의 눈치가 어느 정도 레벨인가를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내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이 알트코인 단에서도 조금 수익을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눈치가 보통인 것 같다라는 분들은 중기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장기적으로 내다보시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을 중심으로 그냥 천천히 담아가자라는 전략들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약간의 기폭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변수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9월 FOMC가 열리기 전이고요. 연말까지는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짚어봤던 것처럼 관세와 관련해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가 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짚어갈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